우선 먼저 2005학년도 6월 지구과학 2 문제를 한번 보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번이었어요. 근데 20번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20번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어쨌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발목 보면 표는 별 AD의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프는 이 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한 HR도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어찌됐건 이 둘 간의 연기성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을 시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는 이제 절대 등급 표면 온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우리는 이 두 자료를 연결시켜 봐야 되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A를 한번 대응을 시켜보면 4500켈빈에 그쵸, 절대 등급이 0이니까 한 이쯤에 박히겠죠, A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9000에 2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쪽에 박힐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4500켈빈에 7등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이 정도에 박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9000에 12등급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 박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일일이 다 이제 나열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뭐 태동역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이 표에서 주목해야 되는 수치가 있죠. 그렇죠, 공통값이에요. 이 공통값을 괜히 준 것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출제자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했을 때 문제가 더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다 찍어놨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뭐 선지가 아닌 발문이나 자료에서 더 이상 볼 게 없기 때문에 선지를 통해서 한번 역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선지 보게 되면 별 B랑 C를 비교하고 있죠. 그쵸? 별 B랑 C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0배 발달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즉 절대 등급 광도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광도와 절대 등급 관련된 표현을 찾으러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왼쪽 표에 대놓고 주어져 있죠, 절대 등급이. 그리고 봤더니 B와 C의 절대 등급이 5등급 차이가 난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작을수록 광도가 큰 거죠. 어쨌든 5등급에 100배 차이가 나고 B가 C보다 절대 등급이 작기 때문에 광도는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별 B는 C보다 100배 밝다가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별 B와 C는 주계열별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잡아나가야 되는 건 주계열이라는 특징을 잡아나가야 될 텐데, 어쨌든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이 오른쪽 자료에 있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이쪽 오른쪽 자료로 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B랑 C를 우리가 미리 분류를 했었죠. 예, 주계열이라는 걸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니은도 동그라미로 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A에서 D 중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은 D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일단 먼저 우리가 잡아나가야 되는 개념은 반지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다 비교를 했으니까 어쨌든 반지름과 관련된 표현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어딨냐? 직접적으로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죠. 그러면 결국 이 반지름과 관련된 간접적인 표현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 간접적인 표현이 뭐가 있느냐? 어떻게 떠올리느냐? 우리가 배웠던 개념, 그리고 발문, 자료에 있는 물리학 또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지름이 위에 있는 표현 온도랑 절대 등급과 관련이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관계가 있죠. 광도는 4파이 R제곱 로 T 4제곱이니까. 그죠? 반지름과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반지름이 누가 가장 큰지를 확인을 해봐러 들어가야겠죠. 일단 여기서 A에서 D를 그냥 무작정 갖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기준성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성을 잡을 만한 게 그쵸, 표면온도에 동일한 물리량이 있죠. 그쵸? 물론 오른쪽 자료에서 그냥 A가 약간 뭐 고성에서 초고성 사이에 있을 것 같으니까 반지름이 가장 크겠지? 그럼 D가 반지름이 가장 큰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선 다행인 게 그냥 D가 백색 외성이기 때문에 어떤 별보다, 그쵸, 어떤 단계의 별보다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그냥 틀린 선지로 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A와 B를 비교하게 된다면
함부로 답을 못해요. 그렇기에 일단 저는 주어진 그 기준성을 토대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어진 기준성에 의하여서 A와 C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A와 C는 표면 온도가 같아요. 근데 절대 등급은 누가 크죠? 그렇죠. A가 작아요. 그러니까 광도는 A가 더 크다는 거죠. 표면 온도는 같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식에 의거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반지름은 A가 C보다 클 거예요. 같은 논리로 B랑 D를 한번 보면 온도가 같죠. 광도는 누가 커요? 그렇죠. 절대 등급이 작은 B가 D보다 크겠습니다. 그럼 반지름은 B가 D보다 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미 기억선지에서 우리 B와 C를 비교를 했죠. 그러니까 B가 C보다 밝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건 C와 D일 거예요. 그럼 이 C와 D를 비교를 해보면 표면 온도는 D가 C의 2배죠.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5등급 우연치 않게 5등급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광도가 C가 D의 100배라는 뜻이네요. 그럼 결국에 표면 온도의 4제곱의 광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D가 C의 표면 온도의 2배인데 결국에 T 4제곱이 16배가 차이 나겠지만 어찌됐건 이걸 계산하지 않아도 광도가 C가 D보다 큰데 표면 온도가 D가 C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반지름은 C가 D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결국에 D가 가장 반지름이 작은 별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어나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냥 딱 D가 여기 찍히는 걸 보고 얘가 백세개성이구나 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냥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은 아니구나라고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기준성을 토대로 한번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본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2005학년도 수능 집2 문제고요. 18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딱히 뭐 기준성이 완벽하게 잡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좀 그냥 할만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굳이 먼저 태도 영역적인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풀어보는 거예요. 빠르게 풀어보고 안 되면 그때 한번 태도 영역을 적용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한번 그대로 가봅시다. 기억, 레굴루스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다. 레굴루스랑 태양을 비교하고 있네요. 그럼 레굴루스랑 태양의 공통점 차이점을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주결성이랑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레굴루스가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작다. 즉 광도가 레굴루스가 더 크다라는 특징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공통점은 둘 다 주기율성이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주기율성은 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크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질량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광도가 큰 레굴루스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인 거 맞는 것이겠죠. 그 다음 프로키온 B는 크기가 매우 작고 밀도가 큰 백색이성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프로키온의 자료에서 가면 그냥 위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의 분포로만 봐도 얘는 백색이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는데 조심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앞에 미사여고처럼 뭔가 수식되어 있는 표현이 있죠. 이런 걸로 장난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맞는지 확인해보면 크기가 매우 작고 밀도가 큰, 그쵸? 백색외성의 특징? 맞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선지는 맞는 선지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귿선지 알데바란 A는 레굴루스보다 더 붉은색을 띠는 별이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딱 봤을 때 일단 알데바란 A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럼 알데바란 A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레굴루스는 여기 있죠. 그렇죠. 둘의 공통점은 그죠. 절대 등급이 거의 같아요. 차이점은 그렇죠. X축 분광형에서 나타나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비교하는 선지는 대부분 차이점에서 특징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 차이점인 분광형, 즉 표면 온도 쪽으로 한번 보게 되면 알데바란 A는 대체로 한 K에서 M 사이에 있죠. 즉 붉은색 계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레굴루스 같은 경우는 A형에서 B형 그 사이쯤 어디쯤에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백색 내지는 백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알데바란 A가 레굴루스보다 더 붉은색을 띠는 별이 맞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이지요. 되셨나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2006학년도 6월 G2 문제였어요.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은 좀 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 그런 뭐라 그럴까 수능 난이도나 뭐 육급형 난이도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았던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 특이한 문제였어요. 어찌 됐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쨌든 해결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풀기 쉽게 생겼다고 해서 그걸 제끼는 건 아니어야 되니까 한번 이 문제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포그슨 방정식 m-m 뭐 태양은 마이너스 2.5 로그 가로치고 L 나누기 L 태양과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하여 어떤 별의 반지름을 구하려고 할 때 필요한 그 별의 물리량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단 태양의 질량 m과 광도 L0는 알고 있다고 주어져 있죠. 즉 위 식에서 얘는 이미 알려져 있다라고 그냥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별의 반지름을 구한대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겠죠. 이 반지름과 관련된 물리량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 반지름과 관련된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선 절대 등급을 알아야 되는지 광도를 알아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될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일단 당연히 뭐 절대 등급하고 광도가 그냥 같은 용어잖아요, 사실상. 그죠? 뭔가 의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찌됐건 그냥 주어져 있는 게 절대 등급 광도이기 때문에 그 광도 절대 등급 내용과 그냥 반지름을 한번 엮어보라는 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선 절대 등급을 알아야 되고 절대 등급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L은 4파이 R제곱 로 T의 제곱, 즉 광도는 4파이 R제곱 곱하기 로 T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표면 온도를 알아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끝났어요. 절대 등급과 표면 온도입니다. 됐나요? 아, 그럼 겉보기 등급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겉보기 등급 같은 경우는 이 식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이 겉보기 등급이 광도식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될 거고, 사실 이 겉보기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과학 2에서 배우는 거리지수라는 거를 조금 어느 정도 배운다면 절대 등급이나 뭐 절대 등급을 구할 때 겉보기 등급을 좀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그러니까 거리랑 겉보기 등급을 알면 절대 등급을 알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그게 아니죠. 그렇죠? 포커스 방정식 그 자체로 우리가 별의 반지름을 구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겉보기 등급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2005학년도 9월 G2 문항입니다. 19번 문항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네, 되게 쉬운 문항인데 그냥 번호 배치만 뒤에 가 있는 문항이에요. 이만큼 옛날 수능은 확실히 옛날 수능 뭐 평가원 문제는 현재보다 확실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과탐을 뭐 두 과목 이상씩 봤었으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양이 많았으니까 난이도는 쉬웠죠. 어찌 됐건 우리는 그 옛날 기출도 결국에 평가원 교수님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한 번쯤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각설하고 보도록 하죠. 일단 발문부터 읽어보면 뭐 그림은 태양과 질량이 같은 별 이런 게 좀 중요하죠. 이런 조건들 잡아나가고 별의 예상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뭐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별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자료랑 발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딱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지를 통해서 역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 성운에서 중력 수축에서 의해 만들어진 원시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를 보니까 주기열은 아니고 화살표의 방향을 같이 보니까 주기열 전 단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아, 그럼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원시성인 게 맞는 거고, 그쵸? 앞에 있는 그 미사여구 같은 표현도 맞는지 봐야 될 텐데 성운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진이라는 건 결국에 원시성이 그쵸? 형성 단계를 얘기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선지는 옳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니은 나는 중심에게서 수소행영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일단 나를 가보게 되면 그쵸 주계열 단계에 위치해 있는 거 그냥 보이죠 그죠 그리고 수소행영합이 일어나는 것 또한 우리가 주계열성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쵸 주계열성의 주요 에너지원 따라서 이 선지도 맞는 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디귿 다는 안정한 상태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적색거성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그렇죠. 다의 단계를 보니까 결국에 주결 이후의 단계에 해당하죠. 그리고 광도가 태양보다 크고 광도가 그렇죠. 태양이 주결 단계일 때보다 크고 분광형은 또 오른쪽 즉 온도가 낮은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얘는 적색거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바로 동그라미 치면은 작살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가운데 미사여구가 틀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 문제가 바로 그걸 노리는 문제입니다. 안정된 상태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아니죠. 적색거성의 특징 자체가 아니죠. 그렇죠. 주계열성의 특징입니다. 이거. 그래서 뒤쪽은 맞지만 앞쪽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그런 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볼 때 항상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근데 꼼꼼하게 본다는 걸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틀립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연습 때 만약에 이런 디귿 선지를 틀리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그냥 내 실수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실수가 고쳐지지가 않아요. 의식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태도를 지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지를 볼 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꼼꼼하게 판단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어쨌든 리을로 넘어가 보죠. 라는 바깥층이 서서히 방출되고 중심부는 수축되어 형성된 백색 요성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라를 보니까 그쵸 거성 이후에 단계에 해당하고 광도는 매우 작고 표면 온도는 거의 백색과 다음 그쵸 만 켈빈에 가까운 그런 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얘는 백색의 성이 맞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가운데가 맞는지를 판단해야겠죠. 바깥층이 서서히 방출되고 중심으로 수축되어 형성된 맞죠? 백색의 성의 형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일단 2005학년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06학년도 기출문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